이번에는 영역과 관련되어져 있고 이미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퀵 마스크와 관련된 걸 좀 잠깐 언급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만드는 모습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없네요. 그럼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여기는 요 여자분만 칼라로 놔두고요. 이 뒤에 배경은 우리가 흑백으로 변환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먼저 이 여자를 선택을 영역을 만들어야겠죠. 이 영역에 이 여자는 칼라고 바깥은 우리가 흑백이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작업해야 될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그네틱 라소 툴을 갖고 쓸 거예요. 여기는 얘 퀵 셀렉션 툴을 갖고 또 써볼까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다 뉴. 자, 뭐 이렇게 영역을 잡았습니다. 또 빼야 되겠죠. 퀵 셀렉션은 좀 빠르게 영역을 잡는 거죠. 그죠? 이렇게 최대한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컨트롤 플러스에서 눌러볼게요. 이게 좀 깔끔하진 않네요. 그죠? 이럴 때 좀 다듬어야 될 경우가 좀 생깁니다. 경계나 이런 부분도 좀 잘 다듬고. 왜냐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그 어떤 뭐 단순하게 몇 가지의 툴로만 할 수 없고 좀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된다면 네. 이제 퀵 셀렉션 툴을 써야 되는데요. 왼쪽에 퀵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 전 되네요. 더블 클릭.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기본 형식과는 다를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해놔도 됩니다. 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 빨간색이 지금 뭐가 되냐면 영역이 아닌 부분이죠. 그죠? 여기 보이는 영역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한번 조정을 하면 어,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브러쉬는 얘죠. 칠해야 돼요. 빨간색과 빨간색 아닌 걸로. 그죠? 빨간색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얘를 갖고 여기에 크기를 7픽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브러쉬의 끝이 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요. 검정색이 사실 빨간색이에요. 퀵 마스크에서는 검정색이 빨간색이고요. 하얀색이 뭐냐면 이거 빨간색을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내가 얘를 이렇게 칠을 하죠. 자, 그럼 여긴 영역이 이제 아닌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오히려 이쪽은 영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눌러서 색상을 바꿉니다. 자, 여기도 영역이 아닌 부분이니까, 영역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얘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를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는 영역이 아닌 부분이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이쪽은 영역인 부분이니까 빨간색을 없애야겠죠. 자, 이거는 제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퀵 마스크 셀렉션을 선택했었을 때 나오는 형태 그대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듬어 갑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여기는 좋으네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벗겨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저는 이제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좀 마무리 해야 되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그냥 할게요. 이렇게, 예. 됐으면은, 네, 여기를 다시 풀면, 얘를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다시 나타나죠. 좀 잘못되어 있는 몇 가지가 좀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죠. 이제 이쪽, 반대쪽. 그러니까 영역은 지금 여자가 되어 있으니까 영역이 반대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select inverse. 그럼 영역이 반전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누르냐면 이미지, adjustment, 그 다음에 여기에 블랙 앤 화이트. 얘가 이제 까맣게 이거 회색으로 되죠. 그죠? 레드 계열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옐로우 계열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린 계열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뭐 틴트에서 색상을 좀 이렇게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세츄레이션, 채도 쪽이죠. 이렇게 조정해서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다른 분위기가 되겠죠. 다른 분위기. 다 됐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컨트롤 D로 영역을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퀵마스크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 퀵마스크도 적절하게 잘 쓰면 사실 어떤 영역, 어떤 이미지 선택할 때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퀵마스크를 쓰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기는 이 영역, 올감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있는 예, 퀵 또는 매직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잘 쓰셔야지만이 좀 효율적으로 빨리 작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칼라 렌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칼라 범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또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칼라 렌지는 색상 영역이라는 부분이 좀 하나 있나 봐요. 챕터 2의 색상 영역. 왜 안 보이죠? 여기 있네요. 자, 요 경우에는 좀 이제 이런 어떤 명령을 쓸 때 좀 알아둬야 될 거는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딱딱딱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이거 편한데 하고 쓰려고 한다면 어, 좀 정확하게 잘 그렇게 되고 싶은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죠. 특히나 이제 칼라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속합니다만 얘는 좀 뚜렷하죠. 빨간색. 이거를 이제 다른 색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러려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퀵 셀렉션 툴로 해서 영역을 잡고 그죠? 이게 더 빠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선택은 됐지만 색상을 바꿔야 되니까요. 여기에 이미지에 가서 어드저스트먼트 가서 또 여러 가지 색상을 바꾸는 컬러 밸런스 또 여기서 이렇게 놓고요. 밸런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더 선택도 하면서 곧바로 색상도 바꿔줄 수 있는 형태를 좀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걔는 어디 있냐면요. 셀렉트 그 다음에 여기 컬러 레인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 할 색상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정확하게 다 색상이 선택된 건 아니에요. 그죠? 하얀 부분이 선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범위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색상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는 얘 플러스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색상이 추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서 우리가 얘를 OK 되겠죠? 뭐 좀 잘 안 됐네요. 그렇게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까요? 휴 세츄레이션을 썼나요? 휴 세츄레이션. 그래서 여기다 얘를 뭘로 이렇게 색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오케이 누르면 끝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뭐 칼라 렌즈 꼭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전에 나왔었던 어떤 그 퀵셀렉션 이런 툴이 좀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좀 옛날 버전인데 그래도
때때로는 그걸 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영역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선택됐냐 안 됐냐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그 다음에 뭐가 휴 세츄레이션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죠. 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웃 포커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그 바깥에 있는 부분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거, 그죠? 예. 자,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어떻게 또 뽑아내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찍었는데 이제 아웃 포커스 형식으로 찍혔어요. 바깥이 흐릿하게 보이죠. 저희 그 뭉개지듯이. 자, 그리고 여기는 또렷하게 보이죠. 자, 이럴 때 뽑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셀렉트에 포커스 에이리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뷰는 보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온 화이트로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온 레이어로 놓고 보시거나 블랙 앤 화이트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이트는 우리가 이제 뽑아낼 구역이고요. 그죠? 온 레이어를 보시면 뽑아낼 구역은 보이고요. 뽑아내지 않을 구역은 이렇게 얘가 투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놓고요. 인 포커스 레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아, 네.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얘를 조정할 것이냐가 이제 그렇죠? 포커스의 범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다음 아웃풋 내가 선택했다면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내보내는 것은 셀렉션 영역으로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마스크로 내보낼 것인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잘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뉴 레이어로 선택하고 보낼게요. 뉴 레이어 오케이. 근데 했더니 뭐가 됩니까? 여기 잔상이 좀 보이죠. 원본은 있고요. 잔상이. 이걸 또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거 좀 내려야 되나? 자, 자, 여기 레이어를 한번 누르시고요. 누르고. 자, 저는 다시 내려서 할게요. 메뉴에서 레이어 메뉴를 누르고 매팅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여기 디프리즈인가요? 디프린지인가요? 예, 요거를 데프린지인가요? 예, 얘를 누르시면 요거를 값을 적당히 줘 폭을 적당히 주고 오케이 누르면 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주거나 또 해도 안 되겠죠. 자, 주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좀 더 다듬을 것이 있다면 또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포커스 에이리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있는 형태는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도 별로 큰 도움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와 포커스가 아닌 부분이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져 있으면 뽑아낼 때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죠. 좀 빠르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자, 이게 다 뜯겨져 나갔잖아요. 그죠? 자, 한 원본을 보면요. 클릭하고 여긴 필요한데 다 뜯겨져 나갔죠. 그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꼼꼼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나의 명령만 또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는 좀 더 이런 걸 다 어떻게 좀 더 다듬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그 이후에 다른 또 어떤 명령들을 공부한 후에 복합적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셀렉트에 가면 이제 모디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정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번에 한 모디파이를 한번 언뜻 보여드렸는데요. 많이 잘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레슨 4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파일에 오픈 열고 거기에 챕터 2에 강아지 2, 예, 요걸 강아지.jpg. 자,
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하나를 더 만든다 라고 하거나 다른 곳에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를 더 해볼까요? 파일에 가서 오픈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니, 여기다 일단 할게요.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제가 요 강아지가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하나 옮겨서 조그맣게 해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걸 써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걸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더 편한지 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네,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색상을 찾아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빼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요. 퀵 마스크를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또 다른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있죠. 확대를 하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브러쉬 선택하고 까만 거는 이게 이렇게 얘를 영역이 아닌 부분들은 이렇게 영역인 부분은 오히려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꼼꼼하고 더 그 디테일하고 좀 명확한 어떤 윤곽을 만들려면요 패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현재 패스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직 쓰고 있지는 않지만 패스를 좀 부지런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좀 깔끔하게 이게 더 손이 많이 갑니다. 패스가 어려워 손이 더 덜 가요. 자, 빠져나갈게요. 다시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그죠? 자, 이때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복제해서 옮겨야 할 겁니다. 하나 더 만드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컨트롤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 알트 복제가 되는 겁니다. 복제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백그라운드를 자, 컨트롤 누르고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잘라내기가 된다. 그죠? 잘라내기가 된다. 컨트롤 알트 복제가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여기 백그라운드에 얘가 딱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자, 줄여볼까요? 그리고 제가 얘를 이렇게 Alt, Shift 누르면 요 중심을 고정으로 해서 우리가 얘를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위치를 옮겨서 엔터를 치고 제가 영역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차,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겠어 해서 내가 얘를 움직이려고 안 된다고 듭니다. 왜요? 백그라운드에 전부 다 얘가 딱 고정돼 버렸거든요. 자,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돼? 야, 한 번 딱 정해 놓으면 그다음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돌릴게요. 히스토리로. 자, 여기까지 왔죠. 자, 이때는 요거를 레이어로 만듭니다. 자, 레이어로 만드는 방법은 레이어에 가서 뉴 여기에 레이어 비어 카피라고 하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J요. 많이 쓸 거예요. Shift 컨트롤 J. 우리가 아까 잘라내기라고 했었죠. 그걸 레이어로 잘라내는 형태도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J. 하나 만들어졌죠. 그 여기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T를 가지고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눌러서 이렇게 가서 엔터.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영역은 일단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J라는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레이어에서 뉴 레이어 비어 카피.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얘를 자꾸 레이어 비어 카피에서 외우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명령을 가르쳐 드리지만 계속 그거를 몇 번씩 움직여 가면서 또 다른 거 갖고도 한번 해보면서 계속 명령을 익혀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놓고요. 제가 얘를 어떻게 합니까? 움직였죠. 자, 크기를 조절하죠. 우리가 분명 그거 배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는 뭐예요? 컨트롤 T. 분명히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면 그 부분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자꾸 어떤 툴로 이 크기가 뭔지 찾아보고 자꾸 이제 그 적용해보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겠죠. 하고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Alt 그 다음에 자 Shift는 정비례죠. 이렇게 줄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정비례로 줄이고요. 그 다음 위치를 한번 옮기고요. 모든 게 다 끝났다면 뭐가 되냐면요. 엔터를 쳐서 이렇게 딱 하고 끝내버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 두 개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두 개 이상의 이미지에서 하나의 우리가 작업으로 가져가는 형태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쓰질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파일 오픈해서. 자, 여기서는 요거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요거를 갖고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뭐, 콜라, png. 그 다음에 파일 오픈해서 북극곰. 자, 이 경우는 쉽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얘를 우리가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레이어 0, 요 레이어 0, 얘를 누르고 이렇게 가면 얘가 옮겨지게 되죠. 그죠? 아주 쉽죠? 그죠?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딱 어떤 예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기능에 관련된 것만 딱 설명하고 끝나는데 내가 어떤 걸 만들려고 하면 그 기능이 제대로 막 어떻게 써야 될지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 닫으면 됩니다. 또는 얘를 다시 여기다 끼워 놓으려면 그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갔다가 박스가 파란색이 보일 때 손을 놓으면 얘가 추가가 되죠. 자, 전 여기 지울게요. 지우는 건 레이어 1을 클릭하고 델리트 그럼 지워지죠. 자, 강아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레이어 1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아까 했었던 걸 똑같이 영역을 잡아서요. 예, 자, 얘를 한번 가져갈 건데 일단 무조건 가져가 볼게요. 얘를 눌러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얘를 내가 이렇게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줄이겠죠. 근데 창은 안 줄어들죠. 컨트롤 플러스. 그러면 좀 불편해요. 뭐냐, 컨트롤 마이너스로 줄여서 우리가 창을 또 줄여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얘를 창도 함께 이제 축소 확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립됐을 때예요. 떨어져 나왔을 때. 탭에서 탭이 떨어져 나왔을 때 컨트롤 알트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자, 어떻게 눌렀냐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를 누르고 플러스.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 누르고 마이너스.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동 툴로 제가 내 눌러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죠. 그죠? 아,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죠? 전 여기만 가지고 싶은데 얘를 지울게요. 휴지통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델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얘를 다시 끼워 넣을게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으면 손 떼면 됩니다. 자, 얘를 다시 플러스 이렇게 하고요. 자, 저는 의도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얘 강아지 요 잔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영역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자, 퀵 셀렉션 툴 공부하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영역을 잡아봅시다. 귀찮다 하지 마시고요. 예. 충분하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영역 잡는 건 정말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포토샵에서는 영역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효과보다도 그게 중요합니다. 효과를 잘 주고 싶으면 영역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원하는 부분에 내가 원하는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 정리해야 되네요. 저기 내가 얘를 이렇게 빼기를 해서 하고요. 여기는 제가 얘를 픽셀레이션 툴로 정리할게요. 자꾸 이렇게 써보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아이고야 잘못했네. 제가 이제 잘못한 거는 브러쉬를 칠해야 되는데 브러쉬를 선택하지도 않고 막 칠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D로 영역을 다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잡고 선택하고 여기는 까매야 되니까 차근차근히 해 나가면 되는데 저처럼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가 연속되면은 자꾸 헷갈리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요. 하얀색. 자,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잡혔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얘를 갖고 눌러서 떼어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얘를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동 툴로 얘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얘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 얘는 다 썼으면 닫거나 아니면 다시 눌러서 이렇게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북극곰 JPG죠. 눌러놓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컨트롤 T, Alt, Shift 눌러서 얘를 이렇게 줄이고요. 그리고 내가 위치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이 잘 끝났다면 엔터를 치면 되고요. 이렇게 위치도 좀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어떤 역할도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자꾸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